안녕하세요. 유화자 작가입니다. 오늘은 화날 때 쓰는 엄마 말 처방전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일본의 작가가 쓴 책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육아에 전념하면서 한 육아서적을 한 2,000권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을 또 몇 권 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화날 때 쓰는 엄마 말 처방전.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공감이 가고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라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그 힘든 점이 뭘까요? 물론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인성지도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실제적으로 키우면서 이렇게 막 육신이 고단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물론 힘들지만 아이 이렇게 화를 내고 나서 또 화낸 후에 나는 그 아이를 잘 못 키우는 못난 엄마인가 봐 라는 그런 그 죄책감 또 이렇게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다 키우고 막내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나는 아이를 잘 못 키우나 봐라는 그런 그 자괴감, 이런 죄책감이 들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이렇게 화를 난 후에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화를 내고 나서 그런 감정에 시달릴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파트 1, 파트 2가 나오거든요. 파트 1은 화내도 괜찮아 하지만 똑똑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1 속에 챕터 1은 화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파트 2는 화를 일으키는 감정의 원인 찾기. 챕터 3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화내기와 꾸짖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2는 화날 때 쓰는 말은 3년마다 다르게 라는 그 주제로 챕터 1은 관심 방향을 바꾸기, 챕터 2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하기, 챕터 3은 사회 규칙 알려주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유 없이 갑자기 뗐을 때 엄마 말 처방전, 또 아이가 징징댈 때 엄마 말 처방전, 또 4 내지 6세는 쿵쾅거리면서 뛰어다닐 때 엄마 말 처방전, 또 뭐 새로운 장난감을 사줄 때 엄마한테 해달라고 조를 때 이때 엄마 말 처방전, 그리고 7 내지 9세죠. 요 아이는 숙제하기 싫어할 때, 뭐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뭐 처방전, 그리고 10 내지 12세 어른으로 대하기, 그 다음에 13세 이후 책임감 길러주기. 13세 이후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엄마 말 처방전이 이렇게 파트 2 부분에 나와 있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 1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음번에는 파트 2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들어가면서 이 작가가 쓴 그 내용이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 전부를 이렇게 함축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번 안 그래야지 다짐하면서도 아이에게 화내고 후회하는 엄마들에게 아이가 태어난 순간은 태어나줘서 고마워.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육아가 시작되면 마음에 그리던 풍경과는 동떨어진 현실에 힘겨워합니다. 어째서 매일 아이에게 화나게 될까? 애가 말을 안 듣는 건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까? 혹시 오늘도 이렇게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 덧셈과 곱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덧셈도 할 수 있고 구구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육아는 언제 배웠나요? 네, 우리는 육아에 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기에 실패도 좌절도 당연히 겪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책은 엄마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령 화를 낸 후에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이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20여 년의 경험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야. 잘못할 때는 엄마가 혼내지만 엄마가 언제나 자기를 사랑한다고 아니까. 예, 이런 그 시를 이렇게 책의 첫 부분에 적어 있는데요. 참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화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화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10쪽에 보면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첫 번째는 한 가지는 그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거리를 넓게 잡는 것입니다. 네. 옆집 아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너 진짜 멍텅구리 같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웃집 아이니까. 그런데 우리 그 자녀에게는 남에게 하지 못할 말을 이렇게 좀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심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화가 이렇게 날 때는 우리 아이를 옆집 아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은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의 감정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예,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느낀 그 분노나 화를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가 계속 이제 물장난을 칠 때 그냥 직접적으로 계속 그 물장난을 치니 이 바보야?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소리를 치기보다 네가 그렇게 계속 그 물장난을 치면 엄마는 너무 화가 나. 엄마 너무 화가 나. 속상해.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는 뭐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도 물놀이가 이게 물장난이 재미있어서 계속 할 수도 있고 엄마가 화가 났으니까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물장난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물장난을 치는 것을 어떤 엄마는 그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이렇게 물장난을 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 마당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거는 허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엄마는 물장난을 수돗물을 틀어놓고 물장난을 막 하는 것을 물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어떤 그 이렇게
엄마가 좀 말렸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행동을 계속 할 때 그런 행동에서 엄마가 어떻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 엄마 감정이 지금 화가 났다든지 속상하다든지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 나 메시지로 그 말을 하면 그거는 이제 똑똑하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 좀 더 똑똑한 방법으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내가 조금 언성이 높였다고 해서 그게 내가 지금 화를 냈다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가는 23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요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화를 냈어도 내가 또 화를 내고 말했네. 나는 진짜 부족한 엄마인가 봐. 나는 못난 엄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예. 내가 정말 부모 자격이 없어 라고 의기소침해져서 반성할 때 막 마음이 이제 불안정해지거든요. 예. 막 마음이 불안정하고 불안할 수도 있고 죄책감에 막 휘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정이 아이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도 마음이 불안정해서 나는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나쁜 아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좀 화를 내고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요가. 예. 예를 들면 내가 자녀의 화를 냈더라도 우리 애라면 괜찮아. 분명 내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극복해낼 거야. 라고 아이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모의 자녀면 자기가 혼난 것이 조금 억울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화를 낸 게 아니잖아. 앞으로 잘하면 돼. 라고 긍정적으로 아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화나지 않는 육아를 말하기보다 자녀의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육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혹시 화를 내더라도 괜찮다. 예. 내가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 아이가 이렇게 올바르고 착하게 자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엄마가 육아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요. 아이를 옆집 아이로 생각한다. 즉 부모와 자녀 심적거리를 넓게 잡아라. 두 번째는 부모의 감정을 바꾸는 방법. 자신 느낀 분노를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거나 처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혹시 화를 내더라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래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또 우리 아이도 괜찮다.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육아. 예, 이거 육아를 꼭 갖고 정말 아이도 또 엄마도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 번 더 파트 2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 교육에 조금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